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무리하지 마라. 한 번에 팔자 고치려 하지 마라. 투자의 귀재 에드세이 코타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한방 좋아하시나요? 저도 늘 한방을 꿈꾸곤 하는데요. 부동산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주변에서 대박 났다는 소식에 나도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에 과감한 투자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욕심에는 늘 화가 따른다는 것. 욕심내서 투자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안전한 투자, 믿을 수 있는 투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큰돈 번다는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의 24평대 아파트 값이면 베트남에서 상상도 못할 호화 대저택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베트남이 세계인의 주목을 한몫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성장률이 정말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베트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베트남 경제가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경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베트남이 상반기 동안의 그 GDP 성장률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그 초록색, 옅은 초록색이 이제 호치민시의 어떤 GDP 성장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늘색이 하노이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는 가장 진한 초록색이 이제 베트남 전체의 어떤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베트남 전체로 봤을 때는 2017년이 5% 수준, 그리고 현재는 6% 이상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 성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2018년부터는 계속 그 상승세라기보다는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수준이 그 베트남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노이 같은 경우는 2017년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2017년 하반기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조금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 수준의 어떤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지민은 2017년에는 한 7% 수준이었다가 2017년 하반기에는 역시 그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둔화되는 세를 보였다가 2018년 하반기에 다시 성장되는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약간 둔화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베트남뿐만 아니고 그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 호치민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체 그리고 하노이보다 호치민의 아직까지는 그 경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GDP 성장률로 봤을 때 호치민의 어떤 경기는 아직까지는 호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의 42.4%가 서비스 및 건설 그리고 건설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조업은 34.2%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자체의 GDP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제조업이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한 70% 자체가 여러 가지 산업에 1차 산업이 아닌 3, 4차 산업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그 전체 성장률은 베트남 전체 성장률은 6.7%. 그러니까 뭐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꼭 이 베트남 쪽에 투자를 하신다든가 베트남 쪽에 어떤 부동산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얼마큼 투자하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2008년에 베트남 부동산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트남 그 부동산이 폭망을 그러니까 갑자기 폭락을 한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때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외국 자본이 유출이 되면서 굉장히 그 어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금이 부족해서 그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어떤 환란, 그 환율에 의한 그 가격 그 폭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그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9% 정도 감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전체로 봤을 때는 그 한 뭐 2천만 불, 200억 불 정도가 상반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이 한 7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은 점차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베트남 자체는 지속적으로 그 외국인 자본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베트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외국인 자본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에 중국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많이 아직까지는 베트남에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그 외환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베트남 쪽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살펴봤습니다. 1999년 베트남 도시화율이 21.7%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38%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는 38%부터 가속화됐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시장 또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예, 베트남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호치민하고 하노이가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호치민보다 하노이 쪽이 굉장히 요새 그 신규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하노이 그 호치민 쪽에 집중되는 어떤 경제 어떤 투자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역 균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북쪽에는 이제 하노이 그리고 중부 쪽에는 다낭 이런 지역 쪽에 좀 그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겠다는 부분을 베트남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치민 쪽보다는 하노이 쪽에 지금 부동산 경기 그리고 특히 이제 분양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 정부에서 그렇게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지만 수요 자체는 호치민이 하노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자체로 보면은 수요 공급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제 값싼 부동산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리시겠다고 생각하시면 하노이나 다낭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수익이라든가 어떤 임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호치민의 부동산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베트남의 지하철, 다시 말씀드려서 하노이 지하철 그리고 호치민의 지하철 이 개통 시기에 따라서 그 탈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중심에 현재는 시내 중심이 많이 각광을 받고 시내 중심의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부동산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향후 1, 2년 후에 그 호치민이라든가 하노이의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면서 탈도시화에 따라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그 흐름이 이제 호황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유형별로 조금 살펴볼게요.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떤가요? 예,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트남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피스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거용이라든가 어디 임대용으로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 30% 정도만 사실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물건인 반면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데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오피스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오피스 빌딩 같은 부분은 개인이 어떤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기관 투자라든가 이제 회사 규모 어떤 법인 규모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희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혹시 베트남에 진출을 하실 경우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제 베트남의 어떤 법인 설립을 통해서 어떤 그런 오피스 빌딩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오피스 임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오피스 임대 가격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보시다시피 위에 부분은 이제 그레이드 A라는 부분이고 밑에가 이제 그레이드 B인데 그레이드 A와 그레이드 B는 차이는 뭐냐면 그레이드 A는 이제 주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화려한 어떤 오피스 저희로 뭐 얘기하면 이제 뭐 그 대로에 서 있는 오피스라든가 뭐 역세권 중심에 있는 그런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드 B는 이제 조금 그 약간 떨어지는 중간의 어떤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이면도로가 있고 시설이 좀 낙후됐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교통면에서 좀 불편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A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미터당 46.7달러 이게 이제 오피스의 현재 임대 시세입니다. 처음에는 한 38불, 2017년에는 한 38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서 46불까지 지금 현재 오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B 약간 떨어지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20불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제곱미터당 23.5달러의 어떤 임대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 자체는 계속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있고 이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면에서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게 만약에 베트남에 그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그 가격이라든가 어떤 변동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실률입니다. 가격의 변동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 많으면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으면 오피스를 구하기 쉽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실률의 한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A 같은 경우는 6%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뭐 공실률이 3%, 2%, 3%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레이드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2% 수준에서 지금은 한 3% 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공실률 자체가 3% 수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가 10개가 있으면 뭐 거의 빈 것이 없다는 겁니다. 10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빈 오피스가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시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오피스 자체 빈 사무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격의 상승, 오피스 임대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실률이 2%, 3%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오피스 시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 특히 오피스 시장에 투자를 하시거나 베트남에 진출을 하셔서 오피스를 얻으실 경우에는 가격과 함께 공실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 오피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진출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유 오피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실률이 낮고 또 하나 이제 오피스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현재 베트남 쪽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유 오피스 부분입니다. 뭐 저희 나라도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만은 베트남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공유 오피스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오피스를 이제 공유 오피스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에 상반기 동안에만 베트남에서 6만 7천 개 기업이 창업이 되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창업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1인 기업이나 뭐 2인 기업 이런 기업들이 시작을 되다 보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사무실의 어떤 임대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유 오피스에 대한 공급,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 오피스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현재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만 스퀘어미터 정도가 필요했는데, 현재 2019년 현재 보면 2, 4분기에는 두 배 이상이 늘은 한 4만 스퀘어미터 정도가 전체 공유 오피스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요는 베트남이 현재 창업붐이 굉장히 일고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에 대한 공급,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 오피스의 시장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베트남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빌딩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굉장히 좀 고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만 6만 7천 개 기업이 창업했다고 하니까요. 오피스의 경우에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꽃이라고 불리는 상가 시장 경우 어떤가요? 예,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 자체는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피스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가는 지금 현재 많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새로운 상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가의 공급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가가 공급이 과잉이 돼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호치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주변으로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상가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 부분은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실제로는 상가도 오피스나 주택과 동등하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1층 임대가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중에서도 상가 중에서 1층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굉장히 뭐 브랜드라든가 어떤 유명한 업체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또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좀 제한이 돼 있고, 수요는 계속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또 입지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의 가격이 저희가 예상한 가격보다 굉장히 좀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스퀘어미터당 1층 같은 경우는 120불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2, 4분기 현재 제곱미터당 130불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뭐 가격 상승폭으로 보면 2년 동안에 한 10%니까 1년에 한 5% 수준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호지민하고 하노이, 특히 이제 호지민 같은 경우는 상가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지하철 옆으로 굉장히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1층 상가에 대한 상가 1층에 대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베트남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내수 시장이 굉장히 한 1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진출을 하면 주로 1층, 상가 1층의 어떤 임대를 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수요로 인해서 1층 상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혹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층, 다시 말씀드린 1층 상가 중에서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을 말씀드립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그레이드 A, 시내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내 중심을 좀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불, 2019년에 30불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36불 수준입니다. 뭐 다시 말씀드려서 한 1년에 한 10%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시내에서 떨어진 부분은 이제 지하철이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가의 수요가 좀 적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씩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상가의 가격, 다시 말씀드려서 베트남의 내수 경기, 그리고 베트남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1층을 차지하고, 1층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회사들은 조금 떨어진 지역의 어떤 1층을 차지하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 상가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공실률이 어떤가를 보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실률에 따라서
앞으로의 베트남 그 향후의 상가의 어떤 그 수요 예측, 그다음에 공급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시내 중심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7.7%입니다. 뭐 한동안 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 2018년 같은 경우는 10%, 12%, 13%까지 올라가는 그런 공실률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돼서 7.7%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그 시내를 벗어난 지역의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6%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이제 시내 중심의 어떤 그런 대단히 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상가 지역에는 공급이 갑자기 늘어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오는 부분이 시간이 걸려서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안정이 돼서 공실률이 한 7.6%면은 100개 중에서 이제 뭐 한 7개, 그래서 10개 중에서 1개 정도가 공실이 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상가 그 그레이드 B 지역, 그 시내를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새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상가들의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고 임대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상가가 공실률이 낮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결과에서 1.6%라는 그런 공실률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 중심은 지속적으로 공실률이 1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시내를 벗어난 그 도심화에 따라서 시내를 좀 벗어난 지역은 현재의 상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는 한은 이 공실률이 한 1.6% 수준에서 계속 지속이 될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베트남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상가들이 지어지면 공실률은 다소 높고, 또 하나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떤 공실률은 좀 높아지고, 그래서 임차를 하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베트남 공실 상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들이 베트남을 참 많이 갔다 왔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베트남 관광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리조트나 호텔, 콘도 같은 곳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콘도의 경우에는 참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콘도 시장 어떤가요? 예, 그 베트남에서 이제 콘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회자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베트남을 찾으시면서 그 에어비앤비 쪽으로 아파트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콘도를 이용하고 계신데, 베트남에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사기가 가장 좋은 부분이 이 콘도,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부동산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현재는 이제 공급량이 그 4,124유닛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호지민이 4,124유닛밖에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베트남 특히 이제 호지민 같은 경우는 콘도의 공급이 뭐 거의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뭐 신규 프로젝트가 이제 내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거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많이 됐을 때는 그 분기에 한 10,000유닛, 10,000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됐었는데, 요번 분기 2, 4분기 같은 경우는 4,000 세대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에 비해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어떤 부동산이 버블이 오지 않나는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정부에서 또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 중에서 30%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베트남 전체 시장 100 중에서 100을 다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30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물량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그다지 뭐 버블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버블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 4분기에는 4,000유닛밖에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은 어떤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판매는 4,576유닛이 2, 4분기에 팔렸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4,100유닛이 공급되고 4,500유닛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면에서 보면 수요가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만약에 프로젝트가 더 뭐 추가로 많이 진행되지 않고 공급되는 양이 적으면 호치민의 주택, 다시 말씀드려서 콘도, 아파트 쪽의 어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가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퀘어미터당 2017년에 한 4,000불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서 현재는 거의 6,000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사이에 1년에 거의 20%, 30%씩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공급이 많아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분양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시행사들이 가격 자체를 계속해서 분양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그 콘도의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B 같은 경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 빨간색은 이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내국인들이 주로 살 수 있는 물량은 스퀘어미터당 2,000불에서 현재도 한 2,000불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국인 물량을 외국인이 사면 그거를 싸게 사서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내국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살 수 없게끔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그렇게 사서 편법으로 사서 뭐 하면 되지 않을 거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외국인 시장에서 외국인용으로 만들어진 콘도를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가격의 추세를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이 투자해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콘도는 이 분홍색 색깔입니다. 그래서 4,000불 수준에서 계속해서 6,000불 수준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상승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상승세는 한 최소한 2, 3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히 호지민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실 계획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실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가격이 떨어져서 시세 차익을 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베트남 호지민 내에서도 가장 가격이 상승폭이 크고 가장 요새 핫한 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보통 호지민 같은 경우는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군이 바로 이제 시내 중심입니다. 1군은 이제 이미 뭐 포화 상태에 있고 특히 이제 콘도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1군의 개발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관공서라든가 모든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몰려있는 곳이 1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동네가 이제 한인 타운이 있는 푸미용이 있는 7군 쪽이 가장 대표적인 동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군의 바로 건너편인 2군이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2군입니다. 7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만계 개발, 그다음 싱가포르계 기업들이 이미 개발을 많이 이뤄놓은 상태이고 2군은 현재 이제 개발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리만 하나 건너면 바로 1군이기 때문에 2군 지역은 좀 집중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 이런 호지민 정부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2군 개발을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좀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실제로 가보면 2군 개발은 계획만 나와 있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군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만약에 향후에 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베트남 쪽에서는 2군 쪽을 눈여겨보셔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네, 베트남 콘도 시장의 경우 최소 2, 3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한 달 살기가 유행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빌라나 타운하우스가 참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빌라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어떤가요?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트남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물으시는데 그 토지를 이제 구입해서 뭘 하실 거냐고 물으시면 뭐 거기다 내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뭘 지어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토지 구입은 베트남에서는 안 되시고요. 또 개인들이 뭐 외국인한테는 토지 판매도 안 될 뿐더러 토지 소유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저희가 뭐 구입해서 집을 지으실 수는 없는데 그 토지 위에 어떤 단독주택이라든가 타운홈이라든가 빌라 같은 게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콘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빌라 부분이 지어져서 외국인한테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베트남 호지민 쪽에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추세가 이제 콘도 쪽에서 사시다가 그래도 좀 땅도 있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빌라나 타운홈 쪽으로 좀 많이 이사를 가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빌라나 그 타운홈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빌라나 타운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외국인이 판매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그 눈여겨서 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상대적으로 공급은 적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빌라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판매된 양이 한 12,000개입니다. 12,000개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외국인용으로만 판매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 내국인용 다 판매된 것이 아닌 12,000 정도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앞에가 이제 앞에가 이제 9,000개 정도가 판매고요. 뒤에 게 이제 12,000 정도가 이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12,000이 이제 판매가 됐고 공급이 한 13,000개, 그래서 한 1,000개 정도의 어떤 그 재고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베트남 호지민에 있는 모든 주택, 그 말씀드려서 이제 내국인이 소유했던 외국인이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유해서 공급하고 판매하는 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되는 양을 좀 보시면은 새로 공급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216채만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10,000세대가 판매되고 12,000세대가 공급이 됐다 했지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사고 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 공급 짓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자체도 새로 짓고 헐고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개발사 입장에서는 콘도를 짓는 것보다는 빌라를 짓는 것보다는 콘도나 아파트를 져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빌라나 콘도 쪽을 많이 안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짓냐면은 그 대부분이 이제 복합 단지를 지으면 만약에 10,000세대가 아파트 콘도라고 그러면은 빌라 같은 한 500세대만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세대가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분양 신청을 하고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라는 면에서 가격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빌라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외국인용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향후의 어떤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는 이 정도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는 이 정도 가격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 자체가 콘도 가격에 비해서 그다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전시회 뭐라 그럴까 상가 분양 오피스하고 거의 같은 모양으로 지은 그런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스퀘어미터당 5,000불 수준이기 때문에 뭐 콘도하고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콘도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있고 뭐 안에 활용도 할 수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가격이 높다는 것은 콘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미미해서 어떤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눈여겨서 앞으로 빌라나 콘도 쪽도 그리고 이제 계속 콘도 쪽에 많이 사셨던 분이 빌라나 타운하우스 쪽으로 옮기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시고 앞으로 빌라나 타운하우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고 또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빌라와 타운하우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유형별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 좀 더 하기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매물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에도 좀 더 알고 싶다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저희 삼성동 카라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또 많은 매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3시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컨설팅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요즘 남편이 베트남 일대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한 직장 동료 이야기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투자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 다낭 등의 땅이나 아파트를 구매해서 임대 후 재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 직장 동료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피해야 할 1순위가 지인인데요. 지인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베트남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뢰인의 경우에는 남편분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이나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일대 투자 분위기 어떤가요? 예, 뭐 사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지껏 보면 가장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입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중국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못하면서 나와서 투자한 부분이 이제 그 베트남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뭐 중국인들의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베트남 지역인데, 하지만은 뭐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베트남 쪽에 투자하시는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 분양 시장에서는 가장 큰 손님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이라든가 하노이라든가 다낭에는 뭐 거의 한국인들이 부동산 시장, 특히 분양 시장에는 뭐 거의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그 해외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이어지는 미국 외에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지역이 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재임대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예, 뭐 사실 그러니까 재임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드립니다만은 베트남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물건을 살 경우에 그 내국인한테는 못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한테 못 사고 외국인한테만 사서 팔고 뭐 임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국인 그 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내국인한테 사서 시세 차익도 좀 노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재임대를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내국인한테 사시면 안 되고 외국인한테 사서 외국인한테 팔고 뭐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무턱대고 뭐 싸다고 사셔갖고 나중에 좀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제 뭐 그렇게 사셨는데 아무 탈 없이 넘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는 게 지금 당장은 넘어가는지 언젠가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고, 특히 이제 뭐 정해진 법에서 정해진 법 내에서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구입하시고 임대하시고 이런 부분을 꼭 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르고 투자를 했다면 조금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 유형처럼 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구입을 하신다고 자꾸 그러시는 부분이 많으신데, 토지 구입은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는 뭐 국가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도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베트남 내국인 같은 경우는 토지의 사용권을 살 수가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토지 사용권 자체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 부분을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 뭐 현지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건물의 사용권만 50년 동안 유지를 하셔도 부동산의 어떤 가치라든가 부동산의 판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법 테두리 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현금을 갖고 와서 사시고 나중에 파신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한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시고 송금을 하시고
나중에 판매를 하셔서 다시 절차에 따라서 오시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택하시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게 본인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도 문제가 없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뢰인의 경우에는 베트남 투자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뭐 저희가 물건을 소개합니다만은 또 베트남 현지 내에서도 중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물건을 권하시는 거는 그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을 이제 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보시고 이제 구입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물건 사신 부분을 뭐 본인이 사시지 않으면 이제 재임대를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 수익형 용도로 쓰셔야 될 때 현재 있는 그 전문가들 통해서 재임대를 반드시 두시고 어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지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인보다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 매입도 하시고 재임대를 주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꼭 현지 전문가를 통해서 재임대 방법을 택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베트남 투자 1순위로 꼽히는 곳이죠. 호치민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호치민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베트남 호치민시 2군 안푸에 위치한 복합주택입니다. 준공연도는 2020년 상반기 예정돼 있습니다. 면적은 총 면적 64만 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총 4,300세대로 외국인은 50년 사용권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처 살펴봤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복합주택인데요. 입지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2군 안푸 지역은 이제 낯설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호치민 내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이제 7군하고 2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2군에 저희가 눈을 많이 그 신경을 쓰셔서 보시면 앞으로 향후에 그 굉장히 많은 투자의 어떤 그 성공을 가져오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군 안푸에 위치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선 2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군은 말씀드렸듯이 그 1군에 바로 건너서 1군이 여기입니다. 1군에 건너서 바로 이곳이 이제 2군이고요. 2군 내에서도 이제 그 안푸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군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2군이 계속 발전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군 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삼성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군은 1군과 9군의 어떤 중간 지점이 있고 또 새로 그 아오저이 그 고속도로라는 건 앞으로 향후에 그 신공항이 건설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공항에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교통의 요충지고 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트남의 어떤 부동산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호치민과 하노이의 지하철 그 개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푸 지역, 특히 이제 이 안푸 지역도 2군에 있지만 또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게 이제 빨간색이 지하철 1호선인데 호치민에서 가장 먼저 개통될 그런 지하철입니다. 그 1호선 라인에 지금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안푸역이고 여기는 바로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 종합운동장이 설립하는 종합운동장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역 사이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새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하철이 완공이 됐을 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세권, 역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하철 그 자체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건물 특징도 좀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네, 이게 이 건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합 단지만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동 그 잠실 종합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같이 그 호지민의 이제 그 동아시아 게임이 열립니다. 동아시아 게임이 열려서 그거를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는데 그 바로 종합운동장과 붙어서 새로 이제 설립되는 부분이라는 걸 저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재 앞으로 건설될 그 종합운동장이고요. 그 종합운동장과 바로 붙어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로 한국으로 말씀드리면 삼성동과 잠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종합운동장이 있고 다리 하나 건너서 이 복합단지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삼성동의 어떤 아파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또 그 운동장과 옆에 있다 보면 어떤 건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동이 새롭게 이제 베트남 쪽에 개발되는 호지민 쪽에 개발되는 게 새롭게 그 생겨나는 안푸 지역의 어떤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내에서 가장 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 건설인데 하노이도 이제 스마트 시티 건설이 지금 계획돼 있고 호지민도 지금 스마트 시티 건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지금 설립되는 이 새로운 동네 자체가 스마트 시티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이 스마트 주차장이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뭐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어떤 인터넷과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스마트 시티 안에서 어떤 자연 환경도 갖고 있고 모든 편의시설, 지하철 모든 것을 갖추는 새로운 그 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분양 예정 투자처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확정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대 아파트 시세와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일대 아파트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베트남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양 가격을 분양일에 즈음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된 분양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분양 가격 이제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펄랜드에서 짓는 부분이 이제 그 890세대가 짓는데 분양 가격 자체가 한 1억 2천에서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스퀘어미터당 한 2,300불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양하는 가격도 2,300불에서 한 3,000불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3,000불 수준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시내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 자체는 한 2,300불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고 계시면 좀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베트남 호지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규 프로젝트가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좀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은 스퀘어미터당 한 3,000불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스퀘어미터당 3,000불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무료 세미나를 매주 월요일 3시 저희 그 삼성동에 있는 카라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뭐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또 각국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참석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3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